실록 25권 세조 7년 7월 26일 갑자 세 번째 기사 1461년 명천순 5년 전라도 도관찰사 하무치가 치게 하기를 광주에 안치한 정종이 본월 19일에 수직하는 사람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3, 7일을 먹지 아니하고 앉아 참선하여 지금 이미 성불하였고 사리가 분신하여 향기로운 냄새가 방에 가득하고 상스러운 기운이 하늘에 연이하였으니 만약 게다를 늦추어 이 고을 사람을 만약 게다를 늦추면 이 고을 사람들을 특히 다 죽이겠다 하면서 몸을 떨쳐 뛰어오르고 발로 문짝과 담장을 차며 망령되게 미친 말을 하였는데 수직하는 사람이 주위를 살펴보니 바깥 문 위에 사람의 자취가 있으므로 곧 찾아가 중성탄이란 자를 잡아서 단단히 가두고 아울러 수직하는 사람과 일에 관여한 자를 가두었습니다. 정종이 가지고 있던 경문 한 종이를 올려보냅니다. 정종이 외인과 교통하여 담을 넘어 불러들인 형상을 보니 자빈과 서로 통한 것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닌 것이 명백하니 죄악이 깊고 무겁습니다. 목사 유곡은 조금도 건방하지 아니하였으니 청컨대 아울러 유사로 하여금 가두 공문하게 하소서하니 의금부 진무 2번에게 명하여 정종 유곡을 성탄과 일에 관여한 사람들을 잡아오게 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7월 27일 을죽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 사르기를 여러 도의 사명이 진실로 번잡하니 정지할 만한 일은 우선 줄이기를 청합니다. 또 하니 명하여 목장, 순심, 경찰관 등을 정지하였다. 또 아르기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양전 및 전품의 일은 금년에 꼭 행할 것이 아니니 청컨대 아직 정지하소서 하였다. 신숙주가 아르기를 호적과 군적을 일시 아우러 행하면 이를 속히 마치지 못하여 장차 폐단이 있을 것이니 청컨대 아직 군적은 정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역시 생각하기를 호적이 이루어지면 군정은 이로 인하여 모을 수 있다고 하고 정지하기를 명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7월 29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인재를 가르쳐서 지식을 길러내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일입니다. 역경에 이르기를 어린이를 바르게 기르는 것은 성인의 공이라고 하였는데 요사이 경애의 학도가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학업을 닦지 아니하기 때문에 뛰어난 선비가 드물고 교관과 학장이 어린이를 가르치기에 힘을 쓰는 자가 열에 한둘도 없습니다. 전자에 여러 차례 수교하여 이문검찰하였으나 역시 효과를 이룩함이 없었으니 진실로 교관이 모두 용렬함으로써 생도가 그 학업을 오로지 하여 아니하는 것입니다. 평컨대 지금부터는 경외의 교수관 교도 학장은 학문에 정숙하여 맡아서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을 골라서 성균관과 사부에 제수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은 본조에서 항상 검찰을 더하여 계문하게 하며 외방은 관찰사가 친히 스스로 강문하여 본조에 입문해서 아르게 할 것입니다. 만약 성효가 있는 자는 특히 포표을 더하게 하소서. 경우에는 생원 진사 및 승보 입학자를 제외하고 나이 40이 넘은 자가 배우지 아니하고 한가롭게 노는 사람은 각각 그 교관이 본조에 보고하면 병조에 입문하고 군역에 충정하여 그 나머지 사람을 징계하게 하고 수령이 학교를 밝게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관찰사로 하여금 엄하게 규리를 더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승복 입학자는 성균관의 대사성의 사부 학당의 유생에게 시험을 보여 성균관의 결혼을 고청하였는데 여기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7월 27일 을축 세 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를 제주 목장에서 기르는 말이 점점 예전과 같지 못한 것은 오로지 상인들이 새끼 말을 바꾸기를 요구하여 몰래 작은 것을 가져감으로써 말 종자가 몸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상인의 내왕하는 자를 제포의 만호, 수령 및 제주 안무사로 하여금 엄하게 검찰을 더하게 하여 전과 같이 가져가는 자는 죄를 논하고 말은 속공하며 법을 세우기 전에 가져간 사람도 아울러 행문하여 추론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7월 27일 얼추 네 번째 기사. 동양북에 사는 아아사를 본처 도만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7월 28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경혜록 아래에 나아가서 의정부 당상 육조판서 병조참판 김국광, 호조참판 이극감, 도승지 김종선 등을 불러 회주 할리를 의논하였는데 이극감을 정사로 삼고 이조참판 성임을 부사로 삼아 겸하여 흰 꿩을 바친 것으로서 표리를 회사한 것을 사례하게 하였다. 여러 도의 사명이 번거롭게 많은 까닭으로 감령관을 불러 돌아오게 하고 재상경차관을 정지하여 그 도의 수령관으로 하여금 순심하게 하였다. 또 단묘 순심관을 정지하고 또 추등 강물을 정지하였다. 호조판서 조성문이 모하간 가까운 땅에 창름을 지어 밀양을 저장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르고 곧 조성문 김국광과 병조판서 김사울을 조창제조로 삼았다. 조성문이 또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문적이 유실되어 오래고 먼 일을 계고할 수 없는 까닭은 그 파단이 환지를 쓰므로 인하여 모두 종이 만드는 자가 훔쳐가는 데 있습니다. 제사의 문적이 완전히 구비한 것이 적으니 청컨대 환지를 검하소서 하니 명하여 엄하게 검하되 어기는 자는 온 집안을 변지로 옮기고 그 문수를 잃은 관리는 사유전을 논하지 말고 영구히 소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사헌부 지평 이영부를 불러 말하기를 국가의 조장이 진실로 번거로워서 유사가 하나하나 받들어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다시 상정하여 그 조건을 간략하게 하였으니 거행할 일이 번거롭고 많은데 이르지 아니하는데 사헌부에서 여전히 해이하여 거행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심히 못마땅히 한다. 환지를 검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 하나이다. 너는 이를 알아라 하였다. 감령관은 병기를 만드는 일을 감독하던 관원이다. 재상경처관은 바람, 큰 물, 서리, 가뭄, 황충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전국이 손실을 조사하기 위해 지방으로 파견하던 임시 벼슬이다. 계고는 옛일을 공부하여 고찰합니다. 환지는 못쓰는 종이를 다시 재생하는 종이다. 조장은 법률의 조문이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7월 28일 병인 두 번째 기사. 경상우도 처치사 이호승이 지세포 만호 송석견의 정문에 의하여 치게하기를 대마주의 사포에 머무르는 외선주 오라 여모 등 9명이 6월 초 2일에 노인을 받아가지고 고초도에 와서 고기를 낚다가 바람을 만나 서쪽으로 물길로 300리 되는 곳에 이름도 모르는 해도에 의지하여 닿았는데 문득 본국의 작은 배 12척을 만나 타고 앉은 사람에게 어물을 주기를 청하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잡어 5마리만 주었더니 마음에 차지 아니한다고 원망을 품고 서로 hir난하다가 오라여모는 화살에 맞아 즉사하고 시라 등 3명은 혹은 화살을 맞고 혹은 돌에 부딪혔으나 겨우 죽음을 면하여 배 안의 화살 10매, 화살대 3매를 거두 가지고 와서 고하기를 장차 사유를 갖추어 도주에게 돌아가서 고하겠다고 하며 말이 간절하고 측은하며 돌아갈 듯이 급하여 아무리 타일러서 붙잡아 머무르게 하여도 억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정상을 보니 반드시 말을 많이 꾸며서 도주에게 호소하겠으며 다시 머물기를 청하니 노하여 말하기를 조선 사람은 살해한 자는 추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를 구속하느냐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외인이 본국 사람과 더불어 싸운 것인데 그 가운데 잘하고 잘못한 것이 밟지 못하니 지금 서울로 올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또 본국 사람의 서로 싸운 자를 잡아서 밝게 분변하면 외인이 원망이 없고 사체가 바를 것이다 하고 명하여 우찬성 구치관, 형조판서 박원영, 병조판서 김사호, 병조참판 김국광 등에게 의논하게 하니 모두 말하기를 본국 사람이 서로 싸운
자를 속히 추액하기가 어려울 듯하며 외인들은 속히 돌아가고자 하는데 지금 만약 서울로 불러와서 본국 사람을 끝내 잡지 못하면 무익한 일입니다. 마땅히 조관을 보내어 계유하기를 마땅히 본국 사람이 너희들과 싸워서 죽인 자를 끝까지 추액하겠다고 하고 또 전하께서 가엾이 여기시는 지극한 뜻을 알아듣도록 잘 말하며 인하여 후하게 음식을 먹이고 피살된 외인에게 치부하고 그 서로 싸운 날짜와 장소를 가지고 두루 다니면서 찾아 잡아서 그 극형에 행하여 이로써 보이고 또 사유를 갖추어 자세하게 말하며 또 대마조 경찰관 이개손이 갈대에 종승직에게 유시를 갖추고 아울러 서계를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여찰로 대답하기를 이 의논이 적당하지 못할 듯하다. 죄가 있는 자를 찾아서 극형에 처하는 일은 기필할 수 없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외인이 생각하기를 망령된 말로 우리를 속인다고 할 것이다. 1. 이 호승이 이미 붙잡아 붙들어 두었으니 비록 놓아 보낼지라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 바야흐로 종승직에게 벼슬을 주었는데 저들이 망령되게 잡된 말로 꾀일까 염려된다. 1. 만일 이 외인이 참 도적이라면 놓아 보냈다고 후회할 것이다. 1. 대론이 없이 주의를 정하는 것도 역시 어렵다. 1. 종승직이 비록 듣고 잘잘못을 분간할지라도 큰 나라의 정체인데 어찌 원망함이 있겠는가. 우선 마땅히 후하게 대접해 올려보내고 죄인을 잡기를 기다렸다가 대면시켜서 죄를 정함이 옳다 하고 주서에게 명하여 의정부와 예조판서 홍윤성에게 가서 의논하게 하니 좌찬성 황수신은 말하기를 예로부터 내려오면서 변경의 혼단은 반드시 소민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인데 지금 외인이 싸움을 당하여 피살된 것은 그 원망이 반드시 깊을 것이니 조간을 보내어 계유하는 것은 친히 상교를 듣는 것만 못합니다. 마땅히 상교와 같이 불러와서 타 이르기를 너희들이 싸움을 당한 것은 내가 매우 슬프고 가엾사한다. 마땅히 그 사람들을 잡아서 극경에 처할 것이니 너희들은 이를 두고 보아라 하고 인하여 후하게 음식을 먹여서 붙잡아 머물러 두었다가 만약 주인을 잡지 못하거든 타 이르기를 내가 너희들을 가엾이 여겨 두루 다니며 찾아서 잡으려 하였으나 마침내 찾지 못하니 한스럽다고 하여 이와 같이 알아듣도록 잘 말하고 그 죽은 자에게 치부와 치전을 후하게 주어 보내면 저들이 반드시 원망을 풀 것입니다. 또 이 개손이 외인보다 먼저 가서 종승직에게 이 사연으로 말하면 종승직도 미리 이 뜻을 자세히 알고 의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찾아 잡는 일은 따로 조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전라도 경상도 호적 경찰관으로 하여금 찾아 잡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의정 권남은 말하기를 본국 사람이 당초에 마음대로 배를 띄어 거리낌없이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외인과 더불어 서로 싸웠으니 그 가운데 비록 죽은 자가 있을지라도 산자와 자기의 죄를 면하기를 엿보아 반드시 그 일을 고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외인이 대거리하여 본국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알 수 없으니 반드시 불러와서 되풀이해 구문할 것입니다. 하고 홍윤성은 말하기를 불러오게 할 때 마땅히 이 호승에게 하유하여 그들에게 전해 말하기를 지금 듣건대 너희들이 우리나라 사람과 더불어 서로 싸워서 죽였다고 하니 매우 슬프고 가엾사한다. 장차 보고 위로하고자 하며 또 그 사람을 잡아 대면시켜서 죄를 정하여 너희들 마음을 쾌하게 하려고 하니 너희들은 올라오는 것이 마땅하다 하여 이와 같이 계유하면 이익을 탐하는 무리들이라 반드시 명령을 즐겨 들을 것입니다. 이제 만약 놓아보내고 이게 손이 뒤에 가면 피살된 외인의 족친이 혹 장난할까 두렵습니다. 하고 우참찬 성몽주는 말하기를 외인을 불러 서울에 올라오게 하고 본국에 서로 싸운 사람을 끝내 잡지 못하면 그 종말의 처지가 실로 어렵습니다. 청간대 부치관의 의논과 같이 하소사니 임금이 말하기를 황수신 등의 의논이 옳다 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7월 29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사직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7월 29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경상우도 처치사 이호승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계본을 받아 이미 자세히 알았다. 표아시라에게 계유하기를 너희들이 싸움을 당한 일은 전하께서 듣고 깊이 가엾사한다. 너희들과 싸워 죽인 사람을 이미 널리 찾아 잡게 하여 반드시 크게 징계하려고 하며
장차 너희들을 불러서 친히 보고 위로할 것이다 하여 이와 같이 다 이르고 오는 길에 여관의 대접을 곡진하게 준비를 더하여 올려보내라. 또 본국 사람이 외인과 더불어 먼저 고기 낚는 것을 다투어 서로 싸운 것이 오래이니 오로지 우리나라 사람만 허물할 수 없다. 사리에 옳고 그른 것과 잘하고 잘못한 것을 자세히 분간하여 가주어 아뢰어라 하고 도관찰사 노숙동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첫지사 이호승의 계본을 보니 우리나라 사람이 고기 낚는 외인과 서로 싸워서 외인을 살상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니 경은 이호승과 더불어 서로 싸운 사람을 잡아 국문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3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상참을 벗고 정사를 보았다. 종친, 제추, 승지 등이 입시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다. 우의정, 권남이 황해도, 배천, 언정에 목욕하는 까닭으로서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였다. 예조 정랑 윤효손, 예조 좌랑 김수광, 박계성, 이인견 등이 윤대하였는데 윤효손이 의견을 진술에 올리는 말이 자세하고 분명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누구의 자제인가 하니 도승지 김종순이 대답하기를 박원형의 사위입니다 하였다. 겸사복장 김순이 아뢰기를 겸사복 마흥기가 한복년을 차서 다치게 하였으니 청컨대 주의를 다스리소서니 의금부에 명하 이를 국문하게 하였다. 임금이 예조판서 홍윤성 판한승부사 정식 양상군 양정에게 묻기를 야인을 지금 치는 것이 옳겠는가 하니 홍윤성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가 지성으로 사대하는데 본국에 치기하기를 야인과 더불어 군사를 연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지금 만약 친다면 사대하는 정성에 어긋남이 있을까 합니다. 천천히 그 형세를 보아서 만일 여러 번 변경을 범하거든 군사를 크게 일으켜서 쳐들어가도 오히려 늦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이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명대군 이구에게 이르기를 오늘 권남이 어머니를 따라 배천에 가니 너가 김종순과 더불어 선운을 가지고 모하관에 가서 전송하라 하고 여러 제추에게 명하여 모두 가서 전송하게 하고 또 승정원에 명하여 계승부 유수 권지에게 치서하여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3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올영압 상호군 여라도 등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3일 경우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사민도 순찰사 윤자운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사민이 중로에 이르러서 혹은 옮기는 고을에 이르러서 도망하는 자는 이미 모두 기휘제서유로 논제하였는데 지금 사민을 뽑아 정한 뒤에 그 노비와 솔정이 도망하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비록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뽑아 정한 뒤에 도망하는 자는 청컨대 위의 세운 법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또 설정이 연고가 있어 새 장정에 차지 못하면 다른 호로 고쳐 정하기 때문에 그 호수가 몰래 설정을 부추겨서 도망해 숨게 합니다. 만약 이 술불 속에 떨어져서 곧 고쳐 정한다면 이를 본받아 벌떼처럼 일어날 것이니 패단을 장차 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뽑아 정한 뒤에 솔정이 도망한 호는 아울러 모두 들여보내어 간사하고 거짓됨을 막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4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이승의 죄명이 가볍지 아니하니 놓아보내는 것은 적당치 못합니다. 청컨대 추국하여 그 죄를 바르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승의 아내가 병으로 고생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므로 우선 놓아보내고 뒤에 장차 죄를 다스리겠다 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4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의평군 이원생이 졸하였다. 원생은 공정왕 후궁의 출생이다. 하루를 철주하고 부의로 쌀콩 아우로 30석 종이 100건과 유둔 등의 물건을 내려주었다. 공정왕은 정중이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4일 신미 세 번째 기사. 형조에 전지하기를 도류 부처된 사람들은 비록 스스로 죄를 범해 정력되었으나 오랜 세월을 지냈으니 그 정상이 가등하다. 황구덕, 김계손, 임선생, 이중원, 강수산, 이영달, 이계종, 안경종, 신자형, 김인, 김분, 윤효련, 이림, 황희손, 노효정, 김로, 손계조, 홍석, 정자곤, 박중생,
춘생 등을 모두 놓아보내라 하였다. 도류는 도형과 유형을 말한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6일 개유 첫 번째 기사 풍은 레우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6일 개유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전라도 백성이 바닷섬에 도망에 들어가 자가 많으니 청컨대 조관을 보내어 수해안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도진무, 심해 등을 빈청에 불러서 의논하였는데 좌창성, 황수신, 호조 참판, 이극감 등도 일로 인하여 예고를 하였다. 계양군 이정에게 명하여 수해안할 계책을 물으니 심해 등이 아뢰기를 바닷가 연변의 백성이 여러 섬에 도망에 들어가서 혹은 고기를 낳고 소금을 굽는 것으로 직업을 삼는 자도 있고 혹은 농사로 생활하는 자도 있으며 혹은 내양하면서 장사하는 자도 있는데 추세하라는 명령이 내린 것을 들으면 가족을 데리고 사람이 없는 섬에 깊숙이 들어갔다가 조금 늦추어지면 돌아오기도 하고 혹은 영구히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도 있으니 참으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속히 수여함이 마땅하나 지금 만약 수여 안 한다고 명백하게 말하면 저들이 반드시 놀라고 의욕하여 깊이 숨을 것이니 그들이 뜻하지 아니할 때 나가서 찾아 잡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을 보내어 기묘한 꾀를 내어 찾아 잡고 또 외인 표아시라와 더불어 서로 싸운 사람을 잡아 국문하고자 하는데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진실로 마땅합니다. 다만 대신을 따로 보내면 소유를 이룰까 두렵습니다. 이제 전제색 제조 이순지가 양전하는 일로 장차 가게 되니 이순지로 하여금 겸하여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순지로 겸하게 할 수는 없다. 병조판서 김사우로 이순지를 대신하려고 하나 김사우는 산수를 배우지 아니하여 양전이 어려울까 두렵다 하니 모두 말하기를 추산하는 일은 하관의 일이니 제조는 비록 산수를 알지 못할지라도 또한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하므로 곧 김사우로 가기를 명하고 병조정량 김영견 예조정량 윤효선을 종사관으로 삼았다. 이나의 양전을 정지하였다. 또 이정에게 명하여 호조판서 조성문에게 묻기를 지금 국가에 일이 많으니 숭례문 밖에 새로 창고를 짓는 것과 성을 쌓는 일은 아직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조성문이 아뢰기를 문 안의 송현 행랑에 저장한 곡식이 모손된 것이 너무 심하니 지금 만약 창고를 세우지 아니하며 국가에 저장한 곡식이 장차 쓰지 못하는데 이를 것입니다. 청컨대 창고 짓는 것과 성을 쌓는 일을 멈추지 말게 하소서 하였다. 양전은 청량을 말한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6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근자에 야인이 와서 조연하는 자가 많아서 비용이 지극히 번거로우니 공신 중사연을 정지하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7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전주를 받들어 충청도 도우체차사 신숙주에게 치서하기를 지금 사은사 이극감이 가지고 갈 문서를 경과 더불어 마감하여 빨리 일을 마치고자 하니 길을 배로 하여 달려오라 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7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사은사 김철애가 먼저 통서를 보내어 문견 3억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사내간의 병부 주사 양그가 종이 부석 등장을 청하고 광령 총병 동흥은 화를 청하고 태감 김흥은 그 조카 김증을 장가드리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명하여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니 영의정 정창수는 말하기를 병부주사는 비록 미약한 자이나 본국 사신이 격려하는 곳의 관문을 맡고 있으니 석등잔 종이 붓 등은 작은 물건이므로 청을 따르는 것이 무방합니다. 동흥이 화를 청하는 것은 이것이 비록 병가는 사설을 줄 수 없으나 야인 및 명나라 사신이 본국에 이르는 자에게 모두 주었으니 보내는 것도 무방합니다 하고 좌찬성 황수씨는 말하기를 양근은 물을 지키는 작은 벼슬아치니 청을 따를 필요가 없고 동흥 우리나라 일을
오로지 하여 주관하는데 흑궁은 건물이니 향각궁을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좌참찬 이승수는 말하기를 동흥은 화를 사설을 줄 수 없고 양거의 소청은 따를 것이 편리합니다 하고 우참찬 성봉주는 말하기를 동흥의 청을 따를 것이 가하고 양거도 또한 큰 관문을 지키니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김흥의 조카를 장가들이는 청은 모두 말하기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7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충운부의 쌀이기를 경비가 많이 드는 이유로서 중삭연을 정지하기를 명하시었으나 이 잔치는 본부에서 마련하는 것이므로 경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청컨대 정지하지 마소사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7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얼령합 중추 김다롱합 등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7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사인 정문형이 본부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하삼도의 양전하는 일과 사명이 번거롭고 많은데 지금 또 김사후를 전라도에 보내어 여러 섬에 비역한 무리를 잡게 하니 관민이 모두 소유스러운 데에 이를 것입니다. 청컨대 관찰사 절제사로 하여금 있는 곳의 수령과 함께 개교를 베풀어 잡게 하소서니 정교하기를 도망친 자를 잡는 것은 큰일이니 멈출 수 없다. 김사후가 가는 데는 양전을 겸임하였으니 사명이 많은 것은 염려할 것이 없다 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8일 을해 첫 번째 기사 교태전에 나아가 도승지 김종순을 인견하고 말하기를 창고를 짓는 것이 옳겠는가 하니 김종순이 대답하기를 금년에 공력이 번거롭게 많으니 청컨대 아직 정지하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8일 을해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 채찰사 한 명에가 종사관 이극균을 보내어 함길도의 편의 사건을 아뢰었는데 그 계문은 이러하였다. 1. 함길도 전망한 사람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벼슬로 상을 주고 상품을 내려줄 것입니다. 1. 변경의 성식이 끊이지 아니하여 길주 이남의 여러 고을 수령을 무죄가 있고 대체를 아는 자를 골라 뽑아서 직질의 고화를 논하지 말고 개최할 것입니다. 1. 군사는 변경을 수의하는 자를 기복시켜 벼슬을 제수하고 또 명하여 고기 먹기를 권할 것입니다. 1. 각공이 서울에서 온 것은 쉽게 부서지고 혹은 지나치게 약하며 편전은 혹 지나치게 짧고 혹은 활촉과 대가 맞지 아니하여 모두 다 쓸모가 없습니다. 청컨대 군기감으로 하여금 따로 단강국과 편전을 만들어 수량을 헤아려 들여보내게 하고 또 사복시로 하여금 조련한 말을 요량에 보내게 할 것입니다. 1. 예원군을 패하여 정평부에 붙였기 때문에 땅이 넓고 백성이 많으니 청컨대 천원, 천서, 조양, 3사의 땅을 나누어 함흥부에 붙이고 아울러 예원군의 관노비를 줄 것입니다. 1. 성안에 사는 향하한 사정 소라는 북정대의 선봉의 향도가 되어 성심으로 힘을 다하였으니 호군직을 제수할 것입니다. 1. 본도의 잠사와 양모의 상납을 없애고 잠사로 활주를 만들고 양모로 모자를 만들어 군사에게 줄 것입니다. 1. 길주 이북의 여러 고을은 군사가 항상 변경을 수의하고 날마다 군사의 일을 익히며 도제제사도 또한 항상 순금하기 때문에 병마가 정돈되었으나 단천 이상의 여러 고을은 적의 경계와 동떨어지게 멀어서 도제제사가 왕래하여 점검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령들이 게을리하여 점검에 고찰하지 아니하므로 기계를 훈련하지 아니하고 활과 말을 익히지 아니하게 됩니다. 함흥은 감사 본영의 경내이고 환란북은 정로의 요회지이니 평양부의 예에 의가하여 진을 설치하고 도진물을 두어 남도의 군사를 오로지 관할하고 방어를 고찰하게 할 것입니다. 1. 갑사는 적병이 먼저 들어오는 땅인데 형세가 외롭고 군사가 약하며 그 수령은 대개 이를 겪지 아니하고 계급이 낮은 자로서 임명하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역시 진을 설치하고 올려서 도후로 삼아 오진의 예에 의가하여 군관을 구전으로 임명하여 방어하게 할 것입니다. 1. 해상과 삼수의 만호는 사람을
사람을 부르지 아니하고 제수하여 본데 위엄과 명망이 없어 사기를 이름이 많으니 해산은 첨 절제사를 올리고 삼수는 다시 군사를 두어 사람을 잘 골라서 제수할 것입니다. 1. 사변이 잠시 거쳐진 사이에 강원도의 당번 군사와 여러 도에 날래고 용맹스러운 향리를 우선 갑산, 해산, 삼수에 나누어 보내어 방수하게 할 것입니다. 임금이 이 극균을 인견하고 말하기를 일체 계본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8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좌찬성 황주신 호조참판 이극관 병조참판 김국관 아래기를 신등이 목장을 설치할 만한 땅을 가서 살펴보니 삼전도와 녹양은 장운의 유지가 있고 아차산은 산이 험하고 땅이 좁으며 물과 풀이 부족한데 목장을 쌓는 공력이 또 어렵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다른 곳에 구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9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영의정정 장성 좌찬성 황수신 우찬성 구치관 좌참찬 이승선 우참찬 성봉조 병조판서 김사우 도승지 김종순을 불러서 김사우가 가지고 갈 사목을 의논하였는데 좌의정 신숙주가 충청도에서 왔으므로 같이 의논하기를 명하였다. 그 사목은 1. 여러 섬에 도망해 숨은 사람을 출세할 때에 만일 다른 섬으로 옮겨 숨은 자가 있으면 여러 진의 포의 군사를 적당하게 발라여 길을 나누어 쫓아가서 잡게 한다. 1. 도망에 숨은 사람들로서 순종하는 자는 양인, 천인을 구분하여 각각 본고장으로 돌려보내고 그 가운데 괴수되는 사람은 나누어 가두어서 계문하며 도피하거나 항가하는 자는 우두머리 되는 사람을 못 베어 뒤에 오는 사람을 징계한다. 1. 외인과 더불어 서로 싸운 자를 급하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외인이 처음에 난폭하게 우리나라 사람을 해치려고 하면 응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마땅히 잘하고 잘못한 것과 사리의 옳고 그른 것을 찬찬히 물어서 분간하여 계달한다. 1. 여러 도의 진법을 익히는 일과 여러 포의 수전을 하는 일을 살피고 금속한다 하였는데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처음 의논은 여러 섬에서 잡은 사람으로 내왕하기가 편리한 가까운 섬의 사람은 그 성명을 기록하고 호표를 주어서 그대로 살게 하려고 하였는데 신숙주의 논의로 멀고 가까운 곳을 막론하고 섬에 있는 사람은 모두 본고장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임금이 교태전에 나아가 신숙주를 인견하고 주문할 일을 의논하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비록 주문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라 곧 이극감 성임의 사행을 정지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9일 병자 두 번째 기사 박헌 김자행을 첨지중추원사로 이윤손을 충청도 도절제사로 이종효를 충청도 처치사로 유지행을 광주 목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9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사헌사인 중추원 부사 김철애가 명나라에서 돌아왔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11일 정치후 첫 번째 기사 서교에 거둥하여 관가하였는데 하동부원군 정인지가 길가에서 뵈니 임금이 내가에 나아가 술을 내려주고 인하여 대가를 따르는 종친과 제추에게도 술을 내려주었다. 돌아와 모하관 문에 나아가 술을 베풀고 종친과 제수에게 이르기를 시경에 이르기를 피군자해 불소찬해라고 하였는데 이는 무엇을 이르는 것인가 하니 중추원부사 어효첨이 대답하기를 공식할 수 없음을 이른 것입니다. 나라의 일을 힘쓰지 아니하고 천록을 받기를 탐하면 이것은 공으로 먹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공으로 먹지 아니하고 이를 수 있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이조에 있으면 이조의 직무를 다하고 호조에 있으면 호조의 직무를 다하여 이와 같이 미루어 무슨 일에도 이와 같이 아니함이 없으면 가히 공으로 먹지 아니한다고 이를 것입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1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평안도, 황해도, 함길도, 강원도의 도 채찰사 한 명에게 유시하기를 함길도의 당상한 군사들에게 내가 할 수 없이 억지로 탈정하여 변경을 수호하게 하여 바람과 이슬을 무릅쓰게 한 데서 먹고 자니 무릅쓰고 한 데서 먹고 자니 노고가 매우 심하여 깊이 가엾고 민망스러워한다. 만약 고기를 먹지 아니하면 기운이 쇠하여 적을 방어하기 어려우니 내가 매우 염려한다. 경은 이런 뜻을 효유하여 친히 스스로 고기 먹기를 권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5군 세조 7년 8월 11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경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도 순찰사 윤자온의 관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함길도 3인 2,500호를 들여보낼 때에 연도의 여러 고을이 그 공비하는 것만 아니라 교초, 시탄 등의 물건을 준비하는 것도 또한 어려우니 청컨대 여러 길로 나누어서 연도의 여러 고을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하소서. 평야, 울진, 삼척, 강릉, 양양, 간성, 고성, 통천, 흡곡으로 한 길로 삼고 원주, 횡성, 홍천, 춘천, 낭천, 금성, 회양으로 한 길을 삼고 진위, 용인, 광주, 양주, 포천, 영평, 철원, 김하, 금성, 회양으로 한 길을 삼아서 세 길로 나누어 들여보내고 하삼도의 길은 도 순찰사로 하여금 시기에 임하여 나누어 정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교초는 마소가 먹는 풀이다. 시탄은 뗄나무, 숫, 석탄 따위를 말한다. 세조실록 25군 세조 7년 8월 11일 무인 세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기를 함길도의 전망한 사람의 자손과 사위 중에서 한 사람을 상관직으로 상을 주되 벼슬이 없는 자는 전급품을 주고 원래 벼슬이 있는 자는 한 작업을 띄어 올리며 공사처는 배로서 상을 주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5군 세조 7년 8월 12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사장전에 나아가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여러 종친과 제추, 승지 등을 부려서 입시하게 하였는데 임금이 우찬성 구치관, 병조참판 김국광에게 묻기를 승도 호패를 자세히 조사하기가 어려우니 내 생각으로 경중에 양종으로 하여금 여러 절 중의 본관과 생긴 모양을 갖추 기록하여 해주에 전보하게 하고 외방은 여러 산의 유나사로 하여금 여러 절의 중을 갖추 기록하여 그 고을에 고하면 곧 인을 찍어주고 만일 도첩이 명백하지 못함이 있으면 패를 주지 말고 깊이 가려서 환속시키려고 하는데 어떨까 하니 모두 말하기를 좋습니다 하므로 마침내 승인 호패법을 정하였다. 1. 원패를 만들어 얼굴 모양, 나이 및 아버지의 이름 본관을 새긴다. 1. 경관은 장부를 기록하여 뒤에 빙고하도록 한다. 1. 기록해 보고할 때에는 모름지기 도첩을 상고하게 하며 그 나머지 그 가운데 나이가 넓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아는 자로서 심행이 있는 자는 비록 도첩이 없을지라도 아울러 고하여 호패를 주고 심행이 없고 경을 외지 아니하는 자는 고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5군 세조 7년 8월 12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기를 함길도의 정평 땅의 천원, 천서, 조양 등 3사를 갈라서 함흥부에 붙이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5군 세조 7년 8월 12일 김효 세 번째 기사. 형조에 전지하기를 일찍이 혁파한 예원군의 관노비를 함흥부에 옮겨 붙이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5군 세조 7년 8월 12일 김효 네 번째 기사. 니마차 올적합인 상호군 팔리 등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5군 세조 7년 8월 13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전교하기를 내가 장차 올량합의 우노합과 올적합, 팔리 등을 인견하겠다 하니 승정원에 싸리기를 올적합이 올량합과 더불어 원수진 혐의가 있는데 만약 같은 때 인견하면 말할 즈음에 끓이고 미워하는 일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신숙주 구치관 홍윤성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신숙주와 구치관은 말하기를 같은 때 접견할 수 없습니다 하고 홍윤성은 올적합이 원수로 삼는 것은 바로 아치랑기 사람인데 지금 우노합은 동양북에서
산이 올적합과 틈이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데 접견하여도 무방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정교하기를 아직 정지하였다가 15일 조화 때에 인견하겠다 하였다. 세조실록 25군 세조 7년 8월 14일 신사 첫 번째 기사 도 제자사 한 명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이 극균을 보고 경의 처치함이 적당한 것을 다 알았다. 그 거행하고 거행하지 않는 것은 경의 짐작에 있다. 허술하에 진을 설치하는 것은 나도 생각하기를 형세가 백성을 옮기기가 어려울 듯하니 또한 정지하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5군 세조 7년 8월 14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신숙주 구치관 홍윤성이 아뢰기를 함교도 여러 고을의 미국을 백성들에게 돌려바꾸도록 허락하였으나 민간에 억지로 파는 폐단이 있으니 청컨대 정지하게 하소서. 향화한 낭장가로는 모상이에 있는데 지금 아비 은우합과 서로 만나보았습니다. 야인은 본디 상을 행하지 아니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제도에 따라 이를 행하니 청컨대 임시로 상을 벗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5군 세조 7년 8월 14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지를 받들어 도철자사 한 명에게 치서하기를 지금 내궁방의 흑각궁 100장과 군기감의 편전 1000부를 보내니 이것은 다만 변경의 경계를 위한 것이며 항상 계속하는 일이 아니다. 만약 군사들이 관에서 주는 것을 믿고 다시 스스로 갖추지 아니한다면 옳지 못하니 삼가이 관에서 간직하게 하여 회계에 기록하여 시기에 임하여 나누어 주었다가 쓴 뒤에 도로 바치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5군 세조 7년 8월 14일 신사 네 번째 기사 동양북에 사는 상옥은 우노합을 본처 도만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25군 세조 7년 8월 15일 이미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화를 받고 야인들에게 전교하였다. 올량합, 우노합 등 5인과 니마차 올적합, 팔리 등 3인이 바늘에 따르니 전 안에 불러들이고는 우누합에게 전교하기를 지난번 북정 때 너희들의 집을 침범하지 말도록 하였는데 너희들이 이 뜻을 알지 못하고 놀라고 의욕하여 산으로 올라갔다. 우리 군사는 절대로 침범할 이치가 없으니 너희들은 안심하고 있으라 하니 대답하기를 지난번 군사를 일으켰을 때에 집이 불타서 재물이 다 없어지고 많은 군사도 또한 들어오기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하는 임금이 전교하기를 불이 이웃집에서 일어나서 연소된 것이 어찌 사람이 고의로 불을 지른 자가 있겠는가. 너가 지금 내 말을 듣고도 오히려 믿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멀리 너희 집에 있었으이랴. 그 놀라고 의욕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세조실록 25군 세조 7년 8월 15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좌익위 윤오 전 광차사 권치중 전 풍저창 부승 변효동 전 풍저창 부사 최증이 각기 창기를 데리고 술을 준비하여 모여서 마시고 혹은 미면을 가지고 서로 주었으니 청컨대 이를 수액하게 하소서니 명하여 논하지 말라고 하였다. 세조실록 25군 세조 7년 8월 16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정창순 좌의정 신숙주 좌찬성 황수신 운성부흥 박종우 우찬성 구치관 화천군 권공 예조판서 홍융성 호조판서 조승문 원성군 원효연이 아뢰기를 지난번 서교에 거둥하던 날에 양녕대군 이제가 성상의 앞에서 어느 행동에 모두 무례하였으니 청컨대 이를 국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이와 같으니 어찌 다스리겠는가 하였다. 정창성 등이 다시 아뢰기를 제가 조정께 주의를 얻어 멀리 외방에 유배되었는데 지금 전하께서 대접하기를 매우 후하게 하심으로 더욱 마땅히 공경하고 삼갈 것인데 이와 같은데 이러니 어찌 보통 일이라고 하여 죄를 다스리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내가 마땅히 꾸짖겠다 하였다.
세조실록 25군 세조 7년 8월 17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좌의정 신숙주 호조참이 안철선이 도승지 김종순과 더불어 의논하여 태연 굴포를 파기를 개청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25군 세조 7년 8월 17일 갑신 두 번째 기사.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함길도의 도채찰사 한 명회가 전문을 올려 견판병조사로 직지를 올린 것을 살해하였는데 그 전문은 이러하였다. 굿을 글 열술에는 높으신 명령을 보였으니 옥문관 천리에서 공경이 은총을 입었습니다. 본수를 헤아리면 지나침이 많으며 마음의 맹세에 보답하기를 도모합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풍운을 만나는 때에 점하여 지식의 위를 말하기 어렵고 재주가 중간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다행히 적재의 덕을 입어 1월의 빛에 의지하고 외람때의 백마의 맹세에 참여하였습니다. 벼슬이 이미 육경에 참여하였고 사랑은 더욱 3번 접견하였는데 깊었습니다. 요즘 국경이 잠시 소란함으로 인연하여 외람되게 고뇌의 중권을 잡았습니다. 집에서 잠자지 아니하고 오직 들판에서 몸을 분발할 것만 생각하며 적을 무찌르기를 원하며 어찌 감히 창칼에 목숨을 돌아보겠습니까? 항상 공이 없는 것을 근심하였는데 다시 지나치는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나라를 돕는 높은 직지를 다하시고 사마의 옛 벼슬을 그대로 인하였습니다. 그 직임을 사랑하고 그 뿌리를 굳게 하라는 성상의 유시가 도탑고 지극하시니 나라의 녹을 먹고 나라의 일을 공경히 하여 감히 작은 마음을 잠시라도 있겠습니까? 어차를 받으러 마음에 새기고 부의를 바라고 단정히 절합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묘한 정책과 먼 계략은 선비를 귀히 여기고 어진이를 높여서 문무의 덕을 멀리 가까운 데 나타내고 국가의 안위를 장상에게 마음을 기울여 신의 용렬한 제품으로 하여금 남다른 영화를 얻게 하였습니다. 신은 삼가 마땅히 전수에 미치기를 힘써서 더욱 처음의 뜻을 가다듬겠습니다. 비록 많은 군사를 거느릴 만한 지혜는 없으나 모두 높은 공을 이루고 거의 평범한 꾀를 가지고 악한 무리를 간략히 평정하겠습니다. 옥문관은 변경지방을 말하고 적재는 한나라 고조 곧 세조를 가리키고 백만은 옛날 큰일을 같이 할 때 흰말을 잡아 피를 마시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그렇구나. 사마는 주나래 때 주로 군사를 맡아보던 벼슬을 말한다. 곧 병조를 말한다. 부인은 임금 뒤에 치는 병풍을 말한다. 전수는 선현이다. 세조실록 25군 세조 7년 8월 17일 갑신 세 번째 기사. 한 명회가 치게 하기를 신이 야인의 정세를 보건대 화라오는 올적합이 내조한다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우두 직내 등과 그 중의 추장들은 진실로 올려보내는 것이 마땅하지만 만약 사람마다 보내면 그 패가 작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지금의 때의 형세로서는 대접하지 아니할 수도 없으니 장차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하였다. 세조실록 25군 세조 7년 8월 17일 갑신 네 번째 기사. 고주에 머무르는 상욱은 팔리를 본처 도만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25군 세조 7년 8월 18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한 명이 지게 한 그릇 끝에 서로 말하기를 야인을 많이 보내는 것은 옳지 않으며 뒤에 계속하기가 어렵다. 저들이 만약 노여워하거든 핑계하기를 너는 공이 없으니 네가 공을 세워서 다시 오라고 하면 그 뜻을 조금 풀리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도 억지로 오고자 하거든 힘으로 제할 뿐이다. 한번 그 단서를 열면 후일에는 노여움이 처음보다 반드시 더 할 것이다. 또 중국 조정에서 거리는 바라고 핑계하여 거절할 것이다 하였는데 주서에 명하여 좌의정 신숙주에게 가서 보이게 하니 신숙주가 말하기를 우두, 직내 등은 바로 니마차 사람이고 화라온 사람이 아닌데 지금 많이 온다는 자들은 어느 종류의 사람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화라온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원망하여 도둑질하기를 꾀하고 니마차는 바야흐로 고령과 싸움으로써 그 스스로 의심하니 형세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중국 조정에서 거리는 바라고 핑계하면 화라오는 일찍이 중국에 왕래하였으므로 오히려 가하거니와 니마차는 중국과 통하지 아니하니 거절할 말이 없으며 또 중국을 가지고 말하여 약함을 보일 수 없습니다. 신은 가만히 이르건대 마땅히 바른 말로 고하기를 너희들이 오는 자가 많으면 영로가 소란하므로 소란을 다 따를 수 없다.
또 올량합이 나라를 배반하였으니 너희들이 쳐서 공을 세우면 와도 좋다고 하고 스스로 추대된 추장 몇 사람을 올려보내게 하고 올라오지 못한 사람은 후하게 대접해 보내면 원망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은 또 헤아리건대 지금 많이 온다는 자는 반드시 니마차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듣건대 우두등도 또한 팔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이에 오려고 한다 합니다. 니마차는 예왕하는 자 외에 오는 자는 역시 많지 아니하니 이제는 형편에 따라 많고 적게 할 것이며 억지로 저지하지 마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좌의정 권난과 더불어 야인을 대접하는 편리하고 마땅한 것을 의논하니 이조판서 최항, 공조판서 윤사윤, 지휘중추원사 김수는 말하기를 야인이 정성을 바쳐서 오기를 다투는 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원하는 대로 따라 허락하여서 한번 그 단서를 열면 뒤에 지탱하기가 반드시 어려울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북방이 피폐하여 우전이 쇠잔하니 이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중국에서 야인과 교통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지극히 엄하니 이 뜻으로 잘 타이르면 저들이 원망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고식지게로 그 종자는 줄이고 의리만 올라오기를 허락하면 저들이 오지 못하는 자가 반드시 원망이 생겨 도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고 원성군 원효연, 한성부윤, 황효원, 중추원부사 이효장은 말하기를 북정이 오래지 아니하여 올량합 등이 항상 원수갑을 꾀를 품고 있고 또 올적합 등은 이미 오래 대접하였는데 지금 갑자기 중국 조정에서 그만다고 핑계에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드시 분원이 생길 것입니다. 올량합과 더불어 군사를 연하면 또 하나의 적이 생길 것이니 예전부터의 관례에 의하여 많고 적은 것을 불구하고 대접하는 것이 변할 것입니다. 그때 의논이 결정되지 못하였는데 명하의 신숙주를 불러 다시 의논하게 하였다. 의찰로 한 명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경의 글을 보고 올적합의 오고자 하는 자가 많음을 알았다. 만약 그 원하는 대로 다 따른다면 오늘날의 패단뿐만 아니라 뒤에 계속하기가 어렵다. 만약 일체 거절하면 저들의 원망이 생길 것이니 지금 의심하고 막혔던 때를 당하여 형세가 옳지 못하다. 경험마땅히 저들의 정서를 헤아리고 우리의 사태를 잘 살펴서 간략하게 올려보내되 가령 저들의 10사람이 와서 조연하기를 청하거든 반드시 한 사람을 가려 써오게 하고 그 우두머리에게 말하기를 많이 보내면 영마와 공념의 폐가 있으니 너가 헤아려서 데리고 올라가라고 하고 올라오지 못한 자에게는 후하게 대접해서 위로해 보내면 저들이 우두머리로 원망할 것이고 우리에게 원망을 하지 않을 것이니 경희씨 이를 짐작하여 임의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우전은 우편으로 전함이며 고식직에는 당장에 편한 것만 취하는 개교이다. 공념은 나라의 창고이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18일 을이후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여러 도의 부장을 나눠 보내어 진법을 익히는 일을 교찰하기를 아뢰니 정지하라고 명하였다. 이나에 전전라도 도순찰사 김사우에게 유시하기를 여러 진과 포의 습진과 수전의 잘하고 못하는 것을 살펴보고 오라 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19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전교하기를 개성부 사람 전봉이 송이버섯을 올렸는데 몸이 크고 품질이 좋으며 유수 권지가 올린 것은 작고 품질이 나쁘다. 권지는 순행할 때 혼측을 만들지 아니했으니 본래 위를 공격하는 마음이 없다. 사음부로 하여금 추국하여 아래게 하라 하고 인하여 권지를 파직하기를 명하였다. 혼측은 변소를 말한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20일 정의 첫 번째 기사. 이 앞서 중신운이 전라도 영광시 아도에서 외절을 가 있다고 아뢰므로 곧 관찰사에게 치서하여 갖고 기르게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신운이 사음부에 호소하기를 군사 김영전이 중이 당나무는 나는 곳을 아래어 군민을 번거롭게 한다고 하여 바닷섬에 구류시키고 또 큰 매로 쳐서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하였는데 마침내 제주의 배를 만나 몰래 도망쳐 왔습니다 하므로 사음부에서 아뢰니 명하여 김영전을 파직하고 잡아와서 군문하게 하였다. 외전은 외당나무를 말한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20일 정해 두 번째 기사 한계미를 서원군으로 이교인을 계승부 유수로 권반을 형조 참판으로 김계일을 증추원 부사로 이예를 이조 참의로 삼았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20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정창순이 아뢰기를 성절사와 천추사로 하여금 사헌사를 삼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니 청컨대 따로 사람을 보내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2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월산군 이정이 병정을 읽기를 마치니 명하여 교관 24강 정문언에게 각각 옷 1령씩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22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니마차 올적갑 혹은 알송합 등이 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22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우승지 홍응이 의금부에 가서 정종을 공문하고 와서 아뢰기를 한 차례 고신을 하니 정종이 말하기를 내가 충신이 되어 주상께 죄를 받았으니 어찌 아픔이 있으리요 하였으나 모양은 아픈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할 바를 물으니 말하기를 다만 빨리 성상의 은혜를 입고자 할 뿐이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23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상첨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영중추원사 홍달손 인순부 윤사헌과 승지 등이 입시하였는데 우승지 홍응이 아뢰기를 중추원 녹사 신석동은 원종공신이 되고자 하여 전선색의 증거가 될 만한 문서를 위조해서 습독한 박맹달에게 부탁하였는데 박맹달이 그 중한 뇌물을 받고 미봉한 일이 발각되어 사헌부에서 취국하자 모두 자복하였습니다. 비록 사유를 지났지만은 청컨대 먼지방에 정배하게 하소서니 임금이 말하기를 신석동은 자기를 위해 이익을 꾀하였으니 비록 간사할지라도 용서할 만하다. 박맹달은 남의 뇌물을 탐하여 몰래 간사한 꾀를 부렸으니 사유전을 논하지 않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24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전 나주 판관 황 사장은 관노 헌만이 남의 보리를 베어 말을 먹인 것을 가지고 목사에게 고하지 아니하고 고신하여 벌을 결정하고 그 말을 관에 몰수한 뒤 헌만을 차역시켰는데 몰래 족직 양명규의 청을 들어 그 역을 없애고 말은 양명규에게 허락하여 기생 영경비를 태워서 황해도의 배천까지 가서 해를 지나도록 머물다가 돌아옴에 미쳐 헌만이 그 말을 찾자 황 사장이 차고를 채워 가두었습니다. 양맹규가 황 사장에게 부탁하여 고의로 헌만을 차역시켰다가 중간에 면제하기를 청하여 그 말을 가지고 기생을 태워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그 주인이 도로 찾으려 하자 그대로 가지고 허락하지 아니하니 만약 모두 살을 만남으로써 다스리지 아니하면 악한 것을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양명규는 변경 먼 곳에 충분시키고 황 사장은 이미 거둔 고신을 듣지 말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25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정종이 병이 심하니 내이에게 명하여 약을 싸가지고 가서 치료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25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종호옹안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25일 임진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갑산군사 정희문이 적변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도 전일을 하게 방비하지 아니하여 사람과 말이 많이 죽고 사로잡혔으며 청컨대 유래에 의하여 자참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26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서 올량합, 운호합 등 5인과 니마차 올적합, 알송합 등을 인견하였는데 종친 제장민 영의정 정창성 좌의정 신숙준 남영봉군 홍달손 문성군 유수 행호군 권총 이효온
승지 등이 입시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다. 오노아백에 전교하기를 너희 아들 장간호는 그 어미의 죽음을 듣고 최복을 입었는데 듣건대 너가 너 아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려고 한다 하니 너희 땅에 있으면 가하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재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 그러나 너가 아비로서 청하기 때문에 3년상을 lep세고 다만 100일상만 행하게 하니 너는 이를 알아라 하니 오노아비 대답하기를 제 아들이 나이가 어려서 비록 100일상만 행하여도 병이 날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특별히 너의 청을 들어서 마땅히 고기를 먹도록 권하겠다 하고 명하여 장간호를 불러 길복 차림으로 칼을 차고 들어오니 우노압이 보고 눈물을 뿌렸다. 고기를 내려주고 우노압에게 전교하기를 비록 지금 너의 청으로 인하여 고기를 먹게 하였으나 풍악을 할 때 일어나서 춤을 출 수 없으며 사냥할 때 살생을 했어도 아니 된다 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26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중국 사람 앞해간 최유광이 먼저 문견 사목을 보내어 아뢰었다. 태감 조길상이 그 조카 조훈과 더불어 본디 불귀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향하 달자 8천 여인을 기르고 몰래 용사와 결탁하여 거짓 성지를 전지하기를 북쪽에 달자의 성식이 있어 비밀이 군마를 점검한다 하고 7월 초 2일에 일찍이 군사를 거느리고 골문에 돌입하여 궁시를 불태우고 조관을 살해하였는데 그 가장 먼저 살해된 자는 금의 도집이 율고와 도찰원 도의사 구심입니다. 황제가 곧 황승에 올라 하늘에 고하고 내병을 가지고 조길상 등 수천인을 죽이고 조길상의 3족을 멸하였는데 그 당류 공후 백 도독 환관 등 능지 참된 자가 800여인이고 서로 죽이고 죽고 한 자가 수면을 헤아립니다. 그러자 큰 비가 사흘 동안 내리니 피와 물이 합하여 금정에 넘쳤습니다. 황제가 천하의 조서를 반포하였는데 그 조서에 이르기를 우리나라가 하늘의 밝은 명을 받아 지인대덕으로서 사해를 어루만지고 열승의 개통을 전하여 차례가 나에게 이르러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보호한 것이 여러 해가 되었다. 내가 중간에 이르러 험하고 어려움을 겪었으나 하늘이 돌보시고 사람이 붙따라서 다시 되의를 바루었다. 이때 내관, 길상, 무신, 석형 등이 여러 사람과 함께 맞아들여서 왕위를 회복하는 것을 자기들의 공으로 삼으니 짐이 이를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여 후하게 벼슬로 상을 주고 그 자제 각 수십인을 벼슬시켰다. 저들의 욕심이 한이 없어서 재물을 탐하고 안팎으로 결탁하여 위엄과 권세를 도둑질하고 농락함으로 조금 멀리하고 억제하였더니 문득 다른 뜻을 품었으나 석형은 일이 실패하여 이미 바른 형벌을 받았다. 길상은 예전과 다름이 없이 사랑하였더니 뜻밖의 길상이 악한 마음을 품고 간사함을 쌓아 날마다 더욱 심하여 조카 조흠 등과 더불어 몰래 죽기를 무릅쓰고 낯선 무사를 길러 불괴를 꾀하였다. 이에 금년 7월 초 2일 일찍이 갑자기 반역을 행하여 조신을 죽이고 건문을 불태웠으니 죄악이 하늘에 넘치고 사람과 귀신이 함께 분해한다. 짐이 즉시 장수를 명하여 군사를 발해 이를 배개하니 원흉의 머리를 바치고 악한 당류를 모두 없애 몇 날 사이에 도성의 숙청이 되었다. 이런 진실로 하늘이 도운 것이며 종사의 무궁한 복이다. 무릇 무력으로 난을 진정시키면 기선에 발하지 못함이 두렵고 인으로 백성을 덕되게 하면 지극한 다스림에 이를 것이다. 관대한 훌전의 일을 뒤에 조율한다. 난을 평정한 뒤의 일은 변통한 것이 가장 급하고 변통의 마땅한 것은 먼저 인해로서 다스리는 것이다. 오직 너희들 중에 신하와 백성은 각각 이에 마음을 다하여 나의 지극한 뜻을 몸받으라 하였습니다. 금정은 대골뜰이다. 기선은 기미가 있기 전을 말한다.